주제는 아카데믹 라이팅, 잉글리시 라이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저희 이제 캡터스 에리리즈에 관한 부분인데, 에리리즈는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나라별로 이제 지사들이 다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세계 대학교에 있는 곳과 또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또 연구자분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소개만 하고 갈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많아서 간호학이라든지 교육심리학, 네, 그리고 이제 티솔이라고 해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집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 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짐으로써 지금 현재 동신대학교 근무를 하면서, 에리리지에서 아카데믹 컨설턴트로서 각 대학원의 석사, 박사, 연구자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의료진분들,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관련해서 전반적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재단에 네,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 주제는 주로 이제 마음 챙김이라든지 또 명상, 그다음에 외상 후 성장, 공감, 정서 조절에 관한 부분, 또 학생의 입장에서 또 간호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유튜버이기도 해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헬스 프로페셔널스, 저희처럼 이제 보건 계열 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한 소추 정도로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이제 적자생존이잖아요. 찰스 다인이 한 말인데 이런 말처럼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아카데미아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Publish or perish. 그렇죠?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퍼블리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perish, 사장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서바이벌의 세계인 거죠. Welcome to the academia. 네. 여기 맨 앞에 있는 분은 지금 메인 스크립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연구를 계획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써내고. 저희는 non-native English 스피커이기 때문에 또 라이팅에는 또 힘듦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투고를 하려고 이 단계인데, 또 이 단계에서 사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전이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투고를 하고, 투고를 했을 때 1차적인 목적은 페이퍼가 억셉턴스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가기에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억셉턴스가 된다 하더라도 저널의 퍼블리시 데이까지는 또 저널에 따라 또 기간이 다르긴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 있어서 억셉턴스 되면 바로 그래도 며칠 내로도 이렇게 퍼블리시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저널마다 각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오픈 액세스라고 해도 사실은 6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네, 그 정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간보다 좀 너무 빠르면 조금 어떤 해적 저널이라든지 약탈 저널은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메디컬 리서치 쪽에 저널들을 조금 물어보니까 그래도 메디컬 쪽은 워낙에 연구가 많이 활발하다 보니까 6개월 이전이라도 괜찮은 저널이라도 소위 말하는 SCI급 괜찮은 저널이라도 6개월 이전에 퍼블리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듯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말 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카데믹 라이팅인데요.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금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 5초를 드려볼 텐데 이 두 개의 칼럼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럼 또 실제 팩트는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타임서 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카데믹 라이팅이니까 왠지 complicated sentence structure를 쓰고요. 굉장하게 좀 복잡한 단어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테크니컬 터미널로지 여기는 기본적인 어떤
전문 용어잖아요. 그 분야에서 전문 용어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 definition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줘야 되고요. 컴플렉스 아이디어나 프로시저는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하는 게 맞지만 이걸 설명할 때 중요한 거는 plain and simple language로 설명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은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vocabulary 사용이라든지 따로 워크숍도 진행하는 그 아이템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네, 태사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아카데믹 라이팅은 포멀 라이팅이기 때문에 포멀 라이팅에서는 아무래도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70% 정도까지는 오히려 액티브 보이스를 사용하라는 것, 능동태를 사용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가 아니라 제가 넘어갈 텐데요. 어,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70%까지 능동태를 조금 선호하는 건 왜 그러냐면 논문 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clarity, 논문의 명료성이에요. 논문의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능동태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 관계 명확하잖아요. 자, 수동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나 동사, 목적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경향 때문에 아무래도 클래리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액티브 보이스를 좀 많이 선호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heavy words, complicated words, 마찬가지 complex words 이런 단어들만 사용을 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simple words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사용해서 괜찮고요. 여기는 이제 연구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퍼블리케이션 되기까지 좀 고려해야 될 이런 많은 부분들인데 여기 제가 몇 개 적진 않았지만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고려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scientific writing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극히 일부분을 보는 거고요. 실제 퍼블리케이션에 관한 퍼블리케이션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가셔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될 아웃라인인데요. 첫째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 다들 대학원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지금 마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특히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논문을 이제 많이 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이 애정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팁인데요. 제가 예전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워크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걸 들었더라면 조금 덜 어렵게. 일단 학위 과정이든지 뭐 논문 쓰기든지 일단 어렵습니다. 저희는 또 넌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영어를 쓴다는 것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추가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브레이스 하시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어렵게 할까. 그리고 어렵지만 또 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해보고 좀 보람 있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게 두 번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좀 관심 있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늘 또 오실 분들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논문 쓰시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AI 특히 지금 챗GPT 5.4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3월 5일 날 저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5.4에는 많이 아직 활용을 아직 많이 못 해봤어요. 이미 바뀌어 있더라고.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5.2만 됐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5.2가 12월 중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 할루시네이션도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5.4가 나오면서 많이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인브레드라고 해서요.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이제 많이 읽어보셔서 기본적인 구조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볼 부분은 여기 바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브레드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에크로님이에요. 그래서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죠. 네. 여기를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모래시계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윗부분이 인트로덕션으로서 어때요? 브로드하게 펼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서드 리절트 부분은 조금 더 네로우 다운 되면서 스페시픽한 네, 내용을 적게 되고요. 다시 브로드하게 펼쳐지면서 디스커션과 컨클루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조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중간에 조금 예시들이 있으니까 네, 따라오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잠깐 기억하실 거는 모래시계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제가 뒤에서 모래시계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명확하게 알려줄 부분이 백그라운드와 연구의 목적 그쵸,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SCI급이나 또는 SCI2에 인덱스에 있는 이런 저널들은 보통 인트로덕션 안에 리더치 리뷰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메서드 리절트 부분은 조금 더 덜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대로 했던 방법이라든지 나온 결과를 진술하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디스커션 컨클루전에서는 앞에서 나온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해석도 해주고요. 그쵸? 또 추론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임플리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연구의 함의 또는 의의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디스커션 컨클루전 부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레드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면서 예시가 있는데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해요. 간단하게 보고 이제 뒤에 부분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트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연구의 목적. 마지막에 이제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쓰기는 먼저 시작해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the last thing you finish. 마지막까지 되돌아와서 쓰는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브레드 구조에서 마지막에 디스커션 컨클루전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인트로덕션이고 그래야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쓰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 계시고 저도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임팩트도 있어야 되고 짧지만 네.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충분한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리서치 퀘스천, 리서치 퀘스천이 결국은 purpose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인트로덕션 부분이 좀 쓰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스텝 1, 2, 3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1에서는요, establish research area. 스텝 2, identify research problem. 스텝 3, your paper becomes a solution.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스텝 1에서는 establish research area. 어디를 연구하는지, 뭘 연구를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토픽의 중요성.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 general라는 단어를 잠깐 보실까요? general statements. 여기에서 우리 아까 보셨던 모래시계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모래시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브로드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텝 2에서는 research niche. 여기는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연구의 틈새 시장의 틈새 시장인데 연구의 틈새 시장이라는 거는 연구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려는 연구를 기존에 했었는데 보니까 이 연구 분야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형태로 연구는 되어져 있지 않더라. 그렇다. 그런 예를 들어서 또는 나랑 똑같은 그런 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결과들이 인컨시스턴트하게 나왔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게 리서치 갭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키 스테이트먼트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를 왜 하게 되는지. 그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고 인트로덕션은 보통 funnel structure 여기 나와 있듯이 깔때기 구조로 많이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우리 제너럴하게 우리 아까 모래시계의 윗부분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스테먼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독자분들을 여기까지 잘 가이드해서 오셔서 여기서 마지막에 할 게 리서치 퀘스천 결국은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 빨간색 점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스텝 1, 2, 3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예시들을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텝 1에서는 가장 넓었던, 제너럴하게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제너럴.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예시들은
제가 혹시 언급 안 하더라도요.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볼트로 된 거 있죠. 좀 관심 있게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시제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우리 공문을 쓸 때는 시제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없는데요. 영어를 쓸 때는 좀 시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떨 때는 현재를 써야 되는지, 과거를 써야 되는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지. 인트로덕션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시제들이 있어요. 뒤에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보실 거는 어떤 시제가 쓰였는지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현재 진행 형태라든지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걸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네. 여기는 The cumulative effects of environment pollution on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deterioration are growing prominent. 환경 오염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 델타 펑션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또 이 분야에서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시들 잠깐 보시고 그다음 스텝 2에서는 조금 더 좁아졌던 내로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스페시픽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고 What is unknown? 리서치 갭이에요. 그쵸? 리서치 갭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들어가죠. 스페시픽하게. 그러면서 보시면 inconclusive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sometimes contradictory. 그죠? 또 disagreement. It's not obvious. 그래서 리서치 갭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잠깐 시제도 한번 보시고 현재라든지 현재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퍼즐 스트럭처 마지막에서는 가장 내로했던 부분. 빨강색 점 기억하시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보통 읽어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This paper aims to 또는 the purpose of this paper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빨강색 점 거기에서 research question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hypothesis 가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가설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론이라든지 기존 연구의 결과들 바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결과가 될 수도, 탄탄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가설이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exploratory study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많이 쓰이는 시제들인데 여기를 읽어보시고 아까 present tense와 present perfect tense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구조에서 메서드, 그죠? 메서드와 그 다음날 부분이 리절트 부분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메서드 리절트는 공통점 첫 번째. 이 인물레드 구조에서요. 그래도 조금 쓰기 덜 어렵습니다. 물론 쉽진 않죠. 아주 영어로 쓰는 거는. 그래서 공문으로 쓰기도 사실 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덜 어려운 부분이라서 연구하시면서도 그죠? 아직 결과 나오면 리즐트 써야 되겠지만 결과 나오지 않더라도 연구를 진행해 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텐스 시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시제는 기본적으로 past tense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method나 result는 이미 이제 했던 거, 그리고 결과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제는 과거 시제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예외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past tense로 method result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제는 제가 중간에 예외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부분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매우 디테일한 거, 디테일하거나 뭐 sufficient detail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요리 좋아하신가요, 선생님들?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제가 여쭤보냐면 메서드를 이 섹션을 보통 쿡북에 많이 비유합니다. 쿡북. 지금 물론 쿡북을 거의 보지 않고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또는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쓸 것 같은데 전 요리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불만이 많은데 왜 제가 쿡북 또는 그 요리에 관련을 시키냐면 영상이나 그런 책을 보시면 요리 매우 상세하게 인그리디언트라든지 또 레시피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메서드 부분은 매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했는지 또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떤 게 있는데 또 난 이런 프로세스를 했고요. enough detail, 그쵸? 또 statistical method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저희는 또 인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리뷰하는 리뷰어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봅니다. 아예 이거를 IRB 승인 자체가 없으면은 연구 투고를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히 되어져 있고요. 보통 인간 대상 거의 선생님 다 받고 계신 거, 네, 받고 계실 거고,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이런 메서드 부분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연구의 기관의 승인이라든지 또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면 기관장이라든지 또 물론 연구 대상자들에게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야 되겠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예시들인데 여기도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보시는데 여기는 과거 시제예요. 그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여기는 네. 어나리시스에 관한 부분들이네요. 과거 시제 보이는 거 보고요. 앞에서 공통점 두 개를 말씀드릴 때 과거 시제를 일단 진행하면 무난합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예외적으로 프레젠트 텐스가 있어요. 주로 이제 리절트에 가면은 우리 테이블이라든지 피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테이블 1 displays 또는 테이블 1 shows. 그쵸? 테이블 1 presents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 현재로 쓰여 있죠. 네, 이 부분만 예외적으로 현재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눈에 보이는 경우에 테이블과 피겨 눈에 보이잖아요. 비주얼하게. 이런 경우에 현재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메서드와 리절트 부분에서는 과거시로 쓴다는 걸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리절트도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리절트는 뭐 연구 결과 나온 거 그대로 전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피겨라든지 테이블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리절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연구 결과까지 다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처음에 내가 언급했던 주로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리서치 퀘스천에 관한 부분 또는 하이파테시스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트레스팅하고 좀 매우 중요하게 나온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건 연구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읽어볼 때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연구도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또 인터레스팅한 결과라고 해서 한 달락 정도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또 공조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이거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만 해주는 경우. 사실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디스커션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다 포함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모든 걸 다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테이블과 피규어로 잘 설명해주는 거. 보통 연구 결과를 읽을 때 저희가 논문을 읽을 때요. 선생님들은 어떤 걸 먼저 보세요? 테이블과 피규어를 먼저 보죠. 텍스트 읽기 전에. 그래서 테이블이나 피규어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여긴 예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과거 시제 되어 있는 것들 주로 리절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져 있고요. 과거 시제지만 현재 예외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네. 그다음 디스커션, 임레드 구조의 마지막 디스커션까지 왔는데요. 디스커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가 쓰기가 조금 뭐 쉽지 않죠. 네,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머리도 아픈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리서치 라이팅의 꽃이에요. 스토리텔링의 꽃이에요. 왜냐하면 연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연구자분들은 다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연구 좀 잘 됐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연구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라이팅이 좀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연구의 가치를 조금 안타깝게도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연구가 돼버리고요. 두 번째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이번에. 연구를 좀 진행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진 않지만 또 라이팅이 좀 잘 돼서 이렇게 가치를 좀 살려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디스커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많이 신경 쓰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디스커션의 목적은 처음에 제시했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명확한 앤서를 내주는 부분이고요. 연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서포트하고 만약에 가설 지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디펜드를 해줄 것인지
그죠? 모든 연구들 항상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future suggestion과 함께 또 implication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디스커션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5초 정도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5초 정도 드려볼게요. 네, 괜찮으시죠? 첫 번째 부분은 기대됐던 연구 결과라는 거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예요. 그쵸? 가설을 지지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한 것도 코멘트를 하겠지만 go into greater depth when explaining unexpected findings. 어때요? 여기는 조금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예요. 이런 거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라고 하네요. 디스커션 하라고 하네요. 근데 디스커션 할 많은 그런 연구가 기존 연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설을 보통 세울 때요. 어떤 식으로 가설을 세우나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저는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또 활용을 하죠. 이론을 활용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기존의 확립된 이론들을 또 사용해서, 이용해서 연구가 나오는 그런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 네. 그두 가지를 보통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기존 연구가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디스커션 할 때 힘듦이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한두 개 논문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논문. 내 결과에 하이파테시스에 맞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결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찾아서 거기에서 이 연구자분은 어떻게 디스커션 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내 논문에도 좀 사이테이션 하시면서 여긴 조금 더 공저자 분들끼리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 해서 그런 결과를 조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스커션을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서 추론도 해내셔야 되겠고요. 여기 general은 단어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general. 네. 결과를 통해서 추론도 해내면서 일반적인 이제 주장도 해내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메인 컨클루전 해내는 부분인데, 우리 맨 처음에 모래시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래시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너럴하게 시작해서 중간에 메서드 리저트에서 스페시픽하게 네로 다운 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디스커션 컨클루전 가면서 브로드하게 펼쳐졌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클레임이나 메인 컨클루전을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당연히 퓨처 서제스천 제안 미래 재현이라고 하잖아요. 연구의 재현들 해주는 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인데요. 디스커션을 진행할 때 물론 디스커션은 앞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언급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게 되잖아요. 순서대로.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의 서머리 단락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디스커션 들어가기 앞전에 서머리 단락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어떤 연구를 했고 간단하게 그리고 주요 결과를 잠깐 언급해 주는데 길지 않아요. 뭐 대여섯 문장 정도로 해서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주고 리저트에 나왔던 부분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가끔 이제 여기를 또 다른 인트로덕션 하듯이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결과는 나오면 안 되겠죠. 앞에 나왔던 결과를 하는 거고요. Do not restate result verbatim. 여기는 문자 그대로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복은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리절트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은 반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왔던 문장을 똑같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패러프레이징, 네. 최소한의 단어 정도 바꾸든지 약간의 문장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내용은 같되 문장은 다르게 보이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네. 리절트를 저희 설명해 줄 때 어느 정도 내가 확신성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강도가 달라요. 단어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베이직 클레임이면은 그냥 과거 시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되게 이제 연구자로서 거의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이유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거. 다 오신 분들 그래머 퀸 수준일 때 다들 그쵸. 그런데 그 문법 포인트 중에서 다 배우셨어요. 머스테 PP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쵸? 저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머스테 PP.
과거 사실에 아주 강력한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절트는 과거니까 과거 이미 나온 거에 대해서 강력한 연구자로서의 추측인데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연구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연구자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결과가 또 반복 연구가 일어났을 때 인컨시스턴트하게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인컨시스턴트 결과가 계속 나옴으로써 실제 티어리 자체를 또 뒤집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톤 다운 해가지고 약간 메이 해피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연구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톤 다운 해가지고 메이 해피피로 쓰는 거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도 한번 이게 고민하시면서 자기 부분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처음 내가 제시했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클리어 앤서를 내주는 부분이라서 앞에 부분이 퀘스천이라면 그쵸? 마이그레토리 배치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게 리서치 퀘스천이었다면 여기가 앤서 부분이에요. 반응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디펜드를 해주고 서포트 해주는지. 여기 단골로 쓰이는 표현이네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be consistent with, 그죠? be in line with, 또 in accordance with 다 수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ighlight라든지 confirm이라든지 suggest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히 디스커션에서 네, 강조하고 하이라이트 는 emphasize라든지 또 accentuate, stress 다 강조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confirm이라든지 suggest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AI 그 패러프레이즈 하는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예시들도 보시고 여기는 시제예요. 디스커션에 쓰이는 시제들인데 다양하게 쓰이지만 특히 이제 퓨처 텐스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미래 재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시들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인브레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또 처음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 이제 그 라이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애정을 갖고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폴 실비아 이분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심리학 교수님인데 라이팅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리서치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저널 라이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쓰기가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Combines all the elements that deter motivation.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꺾어버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difficult. 근데 이분은 또 네이티브 스피커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조금 힘들겠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왜 어렵냐고 했더니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리 아카데미아에서 사실 성공의 기준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질적인 거요. 거의 글쎄 실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그 재물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석세스의 기준은 뭐냐면 퍼블리케이션이잖아요. 그쵸? 퍼블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개인 지수인 뭐 H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석세스라는 거는 퍼블리케이션이 이렇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이미 투고해 보신 분들, 투고해서 리젝션 받은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리젝션에서 겨우 또 이렇게 겨우 억셉턴스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많은 경험도 있을 건데요. 그렇듯이 리젝션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퍼블리케이션 하는 게. 그리고 리서치 자체는 또 즐거울 수 있지만 라이팅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분이 썼던 책이에요. How to Write a Lot. 그리고 부제가요. 제 생각에는 And Still Have a Life.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많이 쓸 수 있을까? 이 책 선생님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PDF로. 그렇게 두껍지 않아 얇은 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 이제 보면 제목은 교수처럼 써라예요. 교수처럼 써라. 많이 도움이 돼서 저도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때요? 아마 현타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We don't have the time to write. 글 쓸 시간이 없다.
사실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요. 뭐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we don't make time for writing. 실제 시간은 있는데요. 라이팅을 위한 시간 따로 떼어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 다 있어요. 누구나 24시간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여기는 라이팅이고요. 뭐 친구를 만나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떼어놓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루션은 이거 하나예요. make time. 말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뒷부분은 이 책에 나왔던 일부분이에요. 보시면 본인이 또 일도 하면서 라이팅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네 가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prime yourself writing, 두 번째는 set a fixed time, 세 번째는 set a target of 500 words, 네 번째는 write without stopping to edit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prime yourself, 여기는 prepar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글 쓰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어때요? Before sitting down to write, talk to somebody about the work you are going to write up as a research paper. 여기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독일에 교육심리학을 그때 그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시작을 하고 간 거죠. 2010년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거기 갔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교육심리학과에 계신 지금은 은퇴하셨고 명예 교수님이에요. 미넨대학교에 계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부탁 한 가지 줬어요. 미키. 제가 미키로 불려가지고 미키라고 해서 미키. 점심을 매일 같이 먹으러 가재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점심을 어떤 팬시 레스토랑 매일 가는 게 아니라요. 또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 랩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구실에. 그쵸? 근데 다들 각자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이제 점심을 참여하러 갔어요. 가서 제가 보는 광경이 너무 인상적이고 지금까지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 하는 부분인데 궁금하시죠? 제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식사를 딱 하러 갔는데 물론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디스커션 요구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이때 만나는 게 그래도 다 모일 수 있는 얘기니까 정말 대화의 장이에요. 어떤 가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연구 결과가 이런 게 나서 나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리뷰어에게 어떤 커멘트를 받아서 내가 리바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디펜드를 해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얘기하고요. 또 미래의 연구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되게 열띠게 토론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연구들이 또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먼저 이렇게 이니셔티브하게 연구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자, 지금은 조금씩 이제 훈련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먼저 나서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좋게 말하면 겸양의 미덕이 저희 너무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도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자유롭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지금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글로벌화가 되고, 이제 외국인 거의 이제 국제적인 아마 선생님들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디스커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요.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영어적인 스피킹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선생님들이 이미 영국에 대해서 많이 서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영어로 좀 해보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얘기해보시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연구자분들이 저에게 experience miracle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글쓰기가 쉬워진대요. 그러면 저한테 정말 미라클이라고 꼭 경험을 하라고.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험을 많이 거의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한데요. 선생님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디스커션을
꼭 하게 될 거예요. 서로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나가시면 조금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이대로 쓰면 되겠다. 조금 더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긴 세라픽스 타임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 지금 엄청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실제 바쁘셔서 지금 점심시간 오신 건데요. 만약에 본인이 풀타임 학생이랑 보통 저는 그때는 3시간 정도를 하루에 꼭 할애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시간 안에는 라이팅뿐만 아니라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리딩도 해야 되고요. 또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서치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조금 포함해서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습관처럼 해보는 부분인데요. 이 3시간을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쓰다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3시간을 채워낼 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머리가 좀 덜 아픈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뭐 레퍼런스 포매팅 한다거나 테이블이나 피규어를 정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은 일단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 머리가 덜 아픈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좀 채워내는 거 중요하고요. 물론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습관이 되게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내가 꼭 라이팅에 투자한다 이런 습관을 잡으시고 이 습관이 이제 몸에 배면은 그때쯤에 다시 이제 그 시간의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한번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500자라는 거는 저희 영문으로 썼을 때 더블 스페이스로 했을 때요. 한 250자 정도가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페이지 정도 써내려가 목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드릴 거는 write without stopping to edit. 에디팅 계속 해가면서 하지 말고 글쓰기를 보통 파워리 프로젝트에 비유합니다. 도자기 공다 해보셨을까요? 혹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네. 왜 그러냐면 언제 이 도자기 동작을 멈추던가요. 쉐이핑이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드라이 했다가 유약을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한 단락을 쓰기로 했다 또는 한 섹션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쓰는 도중에 사실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스태티스틱이라든지 사이테이션이 막힐 때 있는데 그때는 그냥 플레이스홀더를 넣어두시고 이거는 그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표시예요. 표시를 뭐 마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스터리스크를 한다든지 그냥 비워놓고 하든지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본인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플로우를 유지하면서 계속 라이팅 해 나가시고요. 내가 계획했던 한 단락이라든지 또는 한 섹션이 끝났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좀 찾아서 해보기도 하고요. 그때 좀 더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리딩은 계속 강조드리고요. 리딩. 기본적인 어떤 연구의 아이디어 없을 때도요. 그래도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안에 단어 한두 개는 꼭 생각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개도 좋고요. 두 개도 좋고. 그럼 그 단어들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논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저널, 또 높은 저널,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들에 발표된 그런 저널들에서 제목 안에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 또는 앱스트랙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한 10개만 좀 읽어보시면 정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안에 보시면 그런 연구 논문들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변수랑 또 어떤 것들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 또 퓨처 서제스천으로 다음에는 어떤 연구를 좀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연구를 그런 연구를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충분히 네, 좀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네. 시간이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음, 제가 짧은 시간에 조금 하려고 했던 좀 욕심 부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얼른 설명드리고 지금 질문 없으니까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AI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 사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죠. 그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하기도 할 텐데 지금 AI 툴은 지금 모든 부분들에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도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항상 플래저리즘. 항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전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non-original 컨텐츠를 제공해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플래저리즘 이슈에 네,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있게 써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글 쓰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how나 reveal, indicate 다 구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쇼는 간단하게 보셨잖아요. 테이블이나 뭐 피규어라든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경우 쇼나 present, display 다 호환되게 패러프레이징에 쓸 수 있는 단어고요. indicate은
제가 아까 넘어갔던 단어, indicate, 그 suggest랑 같이 넘어갔었는데, indicate, suggest, imply는 세 단어는 일단 동일하게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차이점을 뒤에 설명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 할 때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시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안하다가 아니라 시사하다, 의의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제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지금은 이제 AI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에 답변이 달라서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게 AI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쵸?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알아야지 저희가 제대로 골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보시고 AI가 조금 잘못된 부분을 냈을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rove나 confirm, demonstrate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prove는 매우 강력한 동사예요. 거의 제 생각에선 거의 리서치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 단어 한번 이제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이거 너무 강력한 단어다. 왜냐하면 implies absolute certainty. 근데 연구를 100% 내가 정말 이 결과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연구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연구자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네, 보시고요. confirm이나 demonstrate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근데 구분을 잘 못하고 제안을 해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고 쓰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부분이고 confirm은 경우에 따라서는 support라든지 verify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confirm도 가끔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게 컨펌이라는 단어도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다고 그러면은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어떨 때는 서포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verify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suggest, imply 이거 두 개 구분해 놨긴 했는데요. 그냥 이것까지 저희 구분해만서 하는 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suggest, imply, indicate 정도는 같이 쓰셔도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세요. infer는 추론하다 뜻이 다르잖아요. 그쵸? 저희가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잘 구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AI가 한번 에디팅한 걸 봤더니 선생님 읽어보세요.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표현의 유사성이라든지 내용이 단순 반복된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사람이 에디팅한 부분에는 표현 좀 다양하고요. 또 의미의 명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이거조차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가 이런 부분을 냈는데 아 이게 좀 표현이 유사하고 내용이 단순 반복되었네. 인간이 쓴 거랑 다르구나. 이걸 저희가 잘 구분을 못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알고 조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저는 그래요. 어, 라이팅을 마지막 당연히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머 체크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어, 인간 에리를 저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다시 묻습니다. 꼭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전에는 에디터들이 이제 그래머 체크하다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바꿔주긴 했지만 지금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AI를 통해서 이미 그래머 체크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휴먼 라이크 사람의 냄새가 나게끔 아무래도 기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먼 에디팅을 조금 통해서 실제적으로 약간 소위 말하는 사람 냄새가 나게끔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오히려 에디터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래머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꾸는 게 그래머는 틀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패러프레이징 할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도 이제 펀딩도 많이 받고 하시니까 꼭 에디팅을 휴먼 에디팅 받으셔가지고서는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플래저리즘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내용을 마지막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괜찮으셨을까요? 네. 질문이나 코멘트는 특별히 없어서 저희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그때도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